주제 파악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자, 주제 파악 한번 가보자. 자, 주제 파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 딱 두 가지, 맨 처음에 두 가지만 먼저 딱 고려를 하는 거야. 자, 뭐 하냐면은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뭘 파악하셔야 되냐면은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요거 두 가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쓰세요. 알겠죠? 연습입니다. 연습. 그래서 딱 첫 문장 읽어보고 문제점이면은 부정문 이렇게 써놓으시고, 만약에 문제점이 아니야 그럼 이제 긍정문이겠죠? 긍정문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긍정문이라면 얘가 논증인지 대존지, 그래서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주장문인지 비평문인지 쓰시면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1번만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옆에다가 꼭 써놔. 알겠지? 부정문인지 긍정문인지, 그래서 그 뒤에 또 무슨 전개 방식이 있는지 써보시는 겁니다. 예, 1번. 게이트웨이 넘기세요. 게이트웨이 넘기시고, 게이트웨이 나중에 할 겁니다. 이게 수능 문제라. 답도 찍으세요. 그것만 적지 마시고. 부정문인지 긍정문인지 그거 먼저 써. 자, 봅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쉽습니다. 이 지문 진짜 쉬워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긍정문이라고 쓴 사람들은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그죠? 긍정문이 아닙니다. 얘는 부정문이죠. 왜요? 왜 부정문이죠? 그쵸? difficult 이런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 라고 했어요. 이거 봐봐요. 자, 피아노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를 찾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is often difficult. 종종 어렵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잖아. 내가 피아노를 구매했어. 그래서 피아노의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주기가 어렵다. 그럼 이건 분명히 문제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장 쭉 읽으면서 만약에 피아노는 이래서 위치를 정하기가 힘들어 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비평글이 될 거고, 맞아? 아니면 피아노의 위치를 정하기가 어려워 라고 했는데 피아노는 여기다 둬야 돼 라고 얘기해주면 주장문이겠죠. 이해갑니까? 너무 쉬운 게 뭡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이 나와야죠. 왜? 피아노의 위치를 찾는 게 어려워. 얘가 문제점이야. 그치? 문제점 자체는 피아노의 위치를 찾는 게 어려운데 in the order of importance, 중요함의 순서로 따지면요, 그 위치는, 그래서 무슨 위치겠니? 피아노의 위치겠지. 맞아? 이 피아노의 위치는 반드시 도와줘야 돼. preserve, 보존하는 걸 도와줘야 돼. 뭐를요? 그 악기를, 그죠? 어떤 청각적으로 만족스럽든 아니면 미적으로 완벽하든 여튼 악기를 보존해야 돼 라고 하고 있죠. 끝났죠? 왜요? 끝났지. 이게 되게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진짜 한 30초 안에 풀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피아노의 위치를 놓기가 어려워 라고 했더니 뭡니까? 보존할 수 있는 데에다가 둬. 그러면 돼. 그래서 여기 밑에서는 무슨 설명합니까? 히터 옆에 피해야 되고, 안쪽 벽도 안쪽 벽에 놔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직사광선 피하고, 물 파이프 밑에 피하고. 그래서 정답이 뭡니까? 그렇죠. 1번이죠. Tips for choosing the best location for piano, 이거죠.
1번이 답이 돼야 된다. 요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2번 찍은 사람 있던데요. 자, 2번이 아니었죠. 4번 찍은 사람이 있을 건데요. 이것도 보면은 청각적으로 이상적인 장소인데요. 음악적인 퍼포먼스 얘기가 아니죠. 그죠? 퍼포먼스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피아노의 위치를 정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1번밖에 답이 없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게 긍정문이라고 하는 거, 부정문이라고 하는 것만 잘 느낌을 조금 잡으셔야 됩니다. 2번 한번 가보죠.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뭘 하시냐? 부정인지 긍정인지 잡으시고 논증인지 대존지 잡으시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2분 딱 드릴게요. 부정이 들어갔다고 부정이 아니야. 내용 자체를 봐요. 문제점인가 아닌가. 자, 볼게요. 잘 따라오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요. 자, 아직 조금 감을 못 잡으실 수도 있는데 계속 해봅시다. 계속 여러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옆에다가 써놓는 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옆에다가 꼭 써두셔야 돼요. 글은 4개만 있다. 그냥 아예 그냥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을 읽으면 더 헷갈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논증부가 확실해지면 앞에 쪽에다 시간을 조금 더 쏟고 그 다음에 선지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2개가 남았을 때 조금 읽어보시면서 느낌을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오래 걸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딱 따져봤을 때 수능이라고 하는 게 50분 정도를 딱 주고 근데 마킹까지 빼고 검토까지 해야 되면 한 45분이지. 그지? 45분 만에 28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근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사실상 33번이랑 34번 요거랑 37번이랑 39번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한 문제 푸는데 3분 이상 걸린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은 어디서 확보해야 돼? 여기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돼. 그래서 이분도 정말 많이 드린 겁니다. 알겠죠? 자, 보면은요. 파워, 힘인데 제가 무슨 힘이냐면 자, 콤마는 뭐였습니까? 삽입이죠. 자, 힘인데요. 무슨 힘이냐면 considered, 간주가 되는 힘이랍니다. 그죠? 자, 뭐에 의해서 간주가 되냐면 by some theorist, 몇몇 이론가에 의해서 간주가 된답니다. 자, 뭐로서 간주가 되냐면 to be 자, the entrance requirement for anger, 분노에 대한 진입하는 요건이죠. 그죠? 분노에 대한 진입 요건으로서 간주가 되는 그러한 힘은요. is not necessary,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슬픔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 부정문입니까? 긍정문입니까?
다시 문제점이야 문제점이 아니야? 문제점이 아니야. 그러면 긍정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지금 A는 B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야. 아니, 성렬이는 이 학원에 반드시 저 아니지. 필요합니다. 성렬이는 커피가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니야. 이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긍정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뭐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대조냐? 주장이냐? 둘 중에 하나야. 논증이냐? 맞아? 근데 여기서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걸 못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어디 부분이 딱 보여야 되냐면 여기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해석을 해보면 요런 내용이죠. 자, thinking of a person as sad. 한 사람을 슬프다고 가정하는 것은. 맞죠? 한 사람을 슬프다고 가정하는 게 뭡니까? 여기 부분이 논증이지. 그러니까 논증이 어려운 이유가 요겁니다. 꼬이기 샘플을 꼭 안 줍니다. 사실상 여기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가도 되잖아. 맞잖아. 여기 사이에는 원래 뭐가 생략돼 있는 거냐면 여기에는 원래 꼬이기 샘플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맨날 주면 너무 쉽잖아. 누구나 다 할 거 아니야. 그치? 아 이거 논증이구나. 앞에 보고 딱 찍어야지. 다 하니까 이렇게 안 줍니다. 얘를 그냥 생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어디 문장이 주장문이냐면 사실상 여기부터 여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주장문이겠지. 여기까지를 꼼꼼하게 해석한 다음에 손절을 먼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럼 보면은 자, 분노는요 is an approach emotion, 접근하는 감정이고요. 됐어요? while, 반면에 슬픔은 후퇴하는 감정이다. 한 사람이 슬프다고 가정해보자. 지금 요거죠. 맞아요? 그러면 분노는 A고 슬픔은 B다 이렇게 했죠. 이게 주장문이라고요. 알겠죠? 그럼 봐봐요. 1번 The nature of anger, 분노의 특징입니다. As distinct from sadness. distinct from 하면은 뭐뭐로부터 구별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슬픔과 구별이 되는 분노의 특징. 다시요. 슬픔과 구별이 되는 분노의 특징입니다. 슬픔은 뭐고요? 분노는 뭡니다. 괜찮죠? 1번. 그죠? 세모 칩시다. 세모. 자, 2번 The process of moving from anger to sadness. 자, 분노에서 슬픔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랍니다. 자, 얘가 주제가 되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아까 이 문장 있죠? 여기 문장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내가 화났을 때 슬픔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전두엽에 피하 수치가 반응해가지고 막 이런 거.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번 지우시고 2번 지우시고. 자, effect of a pessimistic attitude on one's work. 이제 이런 답이 헷갈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구체적인 선지를 읽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죠. pessimistic. 그죠? 비관주의. 근데 이거는 사례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뒤에 있는 사례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사례에서 나오는 게 주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주장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3번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3번도 안 됩니다. 자, regions leaders 자, need anger management skill. 이거 진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개소리입니다. 그죠? 자, 5번. The difficulty of controlling one's behavior in times of anger. 화가 났을 때 누군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 위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예시 앞에. 그죠? 분노는 A고 슬픔은 B단데 화나는데 통제하는 거랑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5번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여기를 너무 많이 읽으시고 중점을 많이 두신 거예요. 여기다 중점을 아예 빼셔야 됩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여기서. 알겠지? 중요한 문제에 힘을 딱 주고 이해 가시죠? 좋아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얘입니다. 자, 얘를 풀 건데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sadly enough에다가 별표 칩니다. sadly enough. 얘는 좀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봐봐요. 자, 충분히 슬프게도 이랬지. 그치? 그러면 충분히 슬프게도 첫 문장이 당연히 뭐겠니? 부정문입니다. 첫 문장이. 왜냐면 슬프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슬프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 모르는 단어의 뜻이 뭐겠어요? 뭔가 실수를 저지르는 거 있죠. 슬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고 얼추 느낌만 하고요. 요런 부사 같은 걸로 단어도 유추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죠? 얘 한번 풀어볼게요. 얘도 지금 푸시면서 두 개를 딱 생각하시는 거예요. 긍정, 부정. 근데 부정만 알려줬으니까 두 가지는 해결책이 있나 없나.
빨리 풀었네. 좋아. 느낌 좀 오니? 뭐야? 조금이? 조금 오는 거야. 계속 할 겁니다. 자, 봅시다. 얘들아, 머리를 진짜 빠르게 굴리시는 문제를 풀면서 지금 몇 명 선생님이 봤더니 딱 그 느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그렇게 푸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바르게 접근하시는 분이 이제 한 2분 정도 보였는데 이 봐봐요. 일단 읽어봅시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미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뉴스 같은 거 볼 때도 이미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뉴스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뉴스를 듣고 있는데 뉴스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알겠죠? 뭐 요즘에 굉장히 심한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막 연구 결과도 막 블라블라블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서 딱 귀에 꽂히는 게 뭡니까?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예를 이런 거예요. 막 뉴스에서 코로나 백신 얘기가 나왔어. 맞아? 요거 코로나 이제 백신 얘기가 나왔는데 뉴스를 딱 틀었더니 백신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뭡니까? 뉴스를 딱 들었는데 백신 얘기가 딱 나오고 있어. 제일 궁금한 게 뭐야? 백신이 그치? 백신이 확실한데? 상용화가 되냐 안 되냐가 제일 궁금하잖아. 근데 뉴스 보면 항상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뭐 옥스포드 뭐 연구진에 따르면 적혈구와 백혈구가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들려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같이 뭐만 궁금해? 그래서 상용화가 됐냐 안 됐냐. 여러분들 그것만 보지 않습니까? 뉴스 읽을 때도 한글은 그렇게 읽는데 영어는 그렇게 안 읽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힌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뉴스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딱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이 완성되냐 안 되냐, 이 문제점이 해결되냐 안 되냐, 요거에만 집중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글을 너무나도 다 디테일하게 읽을 필요는 없는 거야. 전체적으로 흐름만 쭉쭉 보면서. 그래서 그것만 찾으시면 되는데 봅시다. 슬프게도 우리들 중 일부는요 have distorted, 좀 모르겠죠. 조금 어려우니까. 그죠? 물론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는 교훈을 distorted 한대요. 뭐에 대한? of happiness, 행복에 대한 교훈을 뭐 이해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겠죠. 왜냐면 슬프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뭔가 오해하고 왜곡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슬픔을 뭔가 교훈을 잘못 알고 있대요. 어떤 행복이냐면, 자, that developed in our childhood, 어떤 어린 시절에 발달이 되었던 행복에 대한 교훈을 오해하고 있대요. 알겠죠?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의 경험은 발전했어요. 그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뭐 원래 가족이나 뭐 이웃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들 중 일부는 믿는데요. 뭐라고요? 아, 우리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점 자체는 뭡니까? 문제점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우리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행복을 경험한다 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 맞아?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으면 요거는 주장문이 되겠죠. 한번 가봅시다. 쭉 갔더니 이제 여기서도 빠르게 읽어도 됩니다. 빠르게 읽어도 되는데요.
계속 같은 얘기합니다. 뭐 진정한 행복은 복고음과도 같다. 그죠? 그리고 뭐 그것을 얻기에 충분히 운이 좋다. 그죠? 막 기술 뭐 얘기 나오는데 기술 얘기는 내가 관심이 별로 없고요. 쭉 가보면 그죠? 행복의 이론은요? 뭐 이런 철학에서 나왔는데 행복이 드물다.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죠? 자 마지막까지 쭉 갔더니 뭐가 보이냐면 얘가 보이죠? 그죠? 대조가 보이는데 이 대조 뒤에서 만약에 해결책을 주면 주장문이 되겠는데 그러나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이야. 믿음 시스템에 들어갔기 때문이래. 어떤 믿음 시스템? Teaches us that happiness is scarce. 어떤 행복이 드물다 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믿음 체계에 들어갔기 때문이래. 즉 이게 해결책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왜 이렇게 믿게 됐어? 그냥 주변 환경이 그래. 이거는 그러면 비평문이야 주장문이야? 비평문. 그지? 그러면 주제도 뭐가 돼야 돼? 비평이 돼야 되겠죠. 1번 The significance of finding happiness in daily routine. 얘는 해결책이지. 맞아? 해결책이잖아. 1번 지우시면 됩니다. 1번 지우시고 2번 The necessity of educating children for true happiness. 얘도 해결책이야 비평이야? 해결책이니까 지우시고 3번 The tendency of people. 사람들의 경향인데요. 뭐하는? 믿는 경향이죠. 진정한 행복이 적다라고 믿는 경향. 얘가 문제점이죠. 3번 세모. 4번 The impact of happiness on children emotional development. 얘가 잘못됐습니다. 감정 발달이 아니죠. 이거는 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감정 발달 얘기가 아니야. 그냥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이건데 잘못 알려줬다면 근데 감정 발달은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게. 그래서 4번 지우시고 5번 The differe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regarding happiness. 뭐 이론과 실천에 대한 차이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비평글이기 때문에 그죠? 마지막에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행복이 드물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경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1학년 때까지는요 이런 비평글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 보시면 해결책이 없어도 그냥 문제점 딱 보면은 이거 요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답을 딱 찍잖아. 근데 막상 보면 뭐 틀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고3 때는 요런 문도 많이 나옵니다. 비평글 많이 나오니까 꼭 염두해 두시고 한 문제 넣어볼까요? 자, 얘 별표를 칠 건데요. 별표를 칠 건데 자, 레전드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가 선생님이 여기 11월 입사할 때 이제 강의를 했던 문제거든요. 이때 막 돈비스비 박수를 여튼 이걸 풀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글은 지금 뭔지만 얼추 빨리 봐봐. 얼추 빨리 보면은 지금 너희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워싱턴 스트리트, 그치? 맞지? 워싱턴 스트리트. 이거 보면은 지금 이 글은 얼추 무슨 글이야?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 있잖아. 워싱턴 스트리트가 여기에 있잖아. 이거 앞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전형적인 무슨 글이냐면 논증이죠. 맞아요? 논증 글이야. 그러면 어디를 보고 답 지어야 되는지 사실상 정답이 나와 있죠. 근데 앞문장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3분 드릴게요. 제가 알겠죠? 3분. 단어 모르는 잠깐만. 단어 모르는 거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봐봐. 나 봐봐. 단어 모르는 거 설명해 줄게. 쭉 가서 여기 모르는 단어 있으면 말해줘요. 자, have to do with 알려줄게요. 자, 뭐뭐와 관련이 있답니다. 그리고 쭉 가가지고 패설러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패설러지는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참고해서 봐주시고, 그리고 irrational 이 단어는 했었죠. 그죠? 비합리성 이런 겁니다. calculations는 계산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appropriate file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워싱턴 스트리트 뒤에, 그죠? 요게 출처가 불분명한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냥 썰 아니면 뭐 소문 요 정도입니다. 소문. 알겠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여러분들 좀 하네요. 잘하시네. 요 얘기를 하면서 요 지문을 다루면서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원래 훈련을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정규 수업할 때 수능 고3 알려줄 때 이거를 진짜 많이 시킵니다. 뭐냐면 이게 도식화입니다. 도식화.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도식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보통 모의고사 수업할 때 여기 옆에다가 막 그리지. 막 그림도 그릴 때도 있고 아니면은 한글로 이렇게 좀 중요한 거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도식화인데요. 제가 옛날부터 연습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한 거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 중요하냐? 지문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학생이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풀었을 때 거의 웬만하면 1등급 받는 학생들 머릿속에서 이게 떠오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직접 그리셔야죠. 언제까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그려야 돼.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지문 내용 보면은 약간 뭐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병적 측면이 특히 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병적 측면. 근데 잘 생각해. 병적 측면이 뭔지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사회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전문 지식은 1도 요구하지 않아. 뭘 그리면 되냐면은 약간 마인드맵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자,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war 여기까지인데요. 전쟁의 원인과 결과죠. 그죠?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have more to do with it. 더 많이 연관성이 있답니다. 그죠? 뭐랑요? pathology랑 연관성이 더 있대요. 자, 뭐보다요? with politics. 정치학보다는요. 병적 측면과 연관이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왔냐면 콤마 찍었으니까 얘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거겠네. 동격이잖아. 그지? 즉 뭐냐면은 more to do with it. 지금 구조가 똑같죠? more to do with랑 여기 있는 more to do with랑 그죠? 똑같습니다. 자, 뭐랑 더 연관성이 있냐면요. irrational pressures. 어떤 비합리적인 압박과 연관성이 있답니다. 뭐보다요? Then with the rational calculations of advantage and profit.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 워싱턴 스토리 이야기가 나왔지. 맞아? 그러면 이 워싱턴 스토리 이야기를 읽기 전에 얘가 지금 호흡이 너무 길잖아. 한 문장이. 맞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깔끔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근데 딱 봤더니 이게 뭐에 대한 글인가 딱 봤더니 전쟁의 원인과 결과래. 전쟁의 원인과 결과랍니다. 그죠? 이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쓰는데 한 1초밖에 안 걸려요. 알겠죠? 전쟁의 원인과 결과 흘려서도 됩니다. 전쟁의 원인과 결과가 뭐랑 연관성이 있대? 아, 패서로지라고 하는 거랑 연관성이 있대요. 이 정도만 씁시다. 알겠어? 패서로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퍼버틱스가 있대요.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뭐랑 연관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치? 패서로지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잖아. 그치? 뭐라고 해놨어? 비합리적인 압박이 더 연관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 중에 비합리적인 압박이 누구야? 그치? 아니죠. 그치? 패서로지지. 왜? 얘랑 지금 구조가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패서로지라고 하는 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비합리적인 압박 요거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합리적인 계산이 있죠. 합리적인 계산이 뭐겠습니까? 정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됩니까? 아, 여기가 irrational 이렇게 쓰면 되고, 그죠? 얘는 뭡니까? 그럼 rational calculation이게 되는. 둘 중에 뭐랑 연관성이 있다? 비합리적인 계산과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워싱턴 스토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사실 이 뒤에 있는 예시가 진짜 기깔나게 어렵습니다.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눈이 혹하면 안 된다고. 막 펜타곤이 나왔는데 씨발 펜타곤이 어디지?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해가?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요 정도 정리했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엄청 선생님이 막 쉽게 썼잖아. 선생님이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보면 정리할 때 의식적으로 이런 게 머릿속에서 딱 생각이 나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만 얼추 쳐놔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을 찍겠죠. 그럼 한번 보면은 논증입니다. 100% 논증이에요. 여기 이제 논증이 나왔으니까, 그죠? 뒤에도 대도 딱히 없고요. 그러면 보면은 1번 unintended, 그죠? 의도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비합리적인 생각의. 자, 비합리적인 생각은 괜찮지만요.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죠. 전쟁이 났다라는데 무슨
긍정적인 결과입니까? 그래서 지우시면 되고요. 자, negative side effect of quickly developing technology. 얘는 그냥 정말 기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에 왜 가는지 알아? 얘들아? 애들이? 낚이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뭘 보고 낚이는 거냐면요. 여기 보면은 뭐 컴퓨터 얘기 나오거든요. 막 과학기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지문에 꽂히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안 되고 무게를 좀 빼셔야 됩니다. 3번 인간의 비합리성 괜찮죠? 인간의 비합리성이고요. 뭐로써요? The basic cause of human conflict. conflict가 뭔데? 전쟁. 그죠? 그냥 답이 뭐야? 3번. 딱 나와야죠. 그죠? 4번 crisis 어떤 위기인데요. caused by increase in international military strength. 군대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펜타곤 나왔다고 군대 이야기로 가시면 안 되겠죠. 5번 국가들 사이의 갈등에 의해서 야기되는 손해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네,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 도식하여 어려운 질문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연습할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꼭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빈칸 추론 합시다. 알겠죠? 조금만